대부분 지역에 눈이 잦아들었습니다. 내린 눈으로 인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주의하셔야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산지는 오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더 오겠습니다. 그 밖에 서쪽 지역의 하늘은 아침부터 차차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중서부 지역은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여서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4.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세단을 탄다. 감각을 보여주기 위해 가슴 뛰는 즐거움을 위해 나만의 길을 달리기 위해 우리는 K5 제너레이션 The New K5 Kia, movement that inspires. 마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새해엔 이거지. 행운 보여주세요. NCT 도영님 기부 감사합니다. 제가요? 행운버거는 먹기만 해도 기부가 돼? 세상 가장 맛있는 기부 행운버거와 함께 하세요. 더 맛있어졌어.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 예전에 세탁할 땐 잔여물이 남을까 걱정돼서 여러 번 헹궜어.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로 완전히 달라졌지. 추가 헹굼 없이도 잔여물 걱정 없이 딥클린해서 말끔하게. 다운이. 아이는 혼자 크지 않는다. AI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컴이 만드는 건 AI의 글로벌 플레이그라운드. 그 중심에 한컴이 있습니다. 함께 크는 AI, 한컴.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받고 싶던 그 점수. 시작은 밀크티 무료 체험부터. 지금 신청하세요. 결과가 다른 시작, 밀크티.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건강 고민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혈압 고민, 혈당 고민, 콜레스테롤 고민. 3가지 건강 고민. 이제 블루션으로 동시에 올인원 케어의 시작 뉴트리코어 블루션. 센트룸 멀티구미로 맛있게 풀 충전해. 요즘 건강을 위한 비타민 D, 비타민 A, E에 아연까지. 맛은 원더풀, 영양은 멀티풀. 뉴 센트룸 멀티구미.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가서 할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포에서 해결하세요.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마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역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이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 세제. 이번 달 당신에게 쏟아진 배달비 월 4,900원으로 퉁! 배달비 무제한 무료. 지금 구독하면 월 2,900원. 끝이 없는 무료 배달 멤버십 요기 패스 X. 여기요. 균형이요? 그거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 균형 잡힌 시사, 시대를 읽는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아침 7시 5분 SBS 러브 FM 103.5에서 만나요. 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399세대 주민들이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공항 근처임에도 고도 제한을 지키지 않고 시공됐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과 시청 관계자도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해결 방안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한 7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비용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운전면허도 차량도 없는데 본인도 모르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핫 키워드에서 짚어봤습니다. 내일 잘 먹어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날인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비우니까 시원하다.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영어는 틀리는 게 무섭다? 근데 우리말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건 아니잖아. 그치? 영어도 그렇게 느는 거야. 스픽에서 틀려야 현실에서 트인다. 사람보다 나은 AI 영어 선생님. 스픽!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이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아이는 혼자 크지 않는다. AI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컴이 만드는 건 AI의 글로벌 플레이그라운드. 그 중심에 한컴이 있습니다. 함께 크는 AI, 한컴. 5분 충분하네. 급한 출근길도 마음은 급하지 않은. 우리 딸이 보냈어요? 네. 마중 나가지 못해도 마중 나간 것 못지 않고 어느 곳을 가든 진짜 어떻게 하지? 예약했지. 막막함은 없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또 어떤 순간들을 만나게 될까요? 편리한 이동이 가치 있는 순간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시선을 이끄는 아름다움부터 시대를 이끄는 퍼포먼스까지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미래를 완성하다. 하이브리드 리본 프리우스.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이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다운이 닦고 또 닦은 수건은 가운데서 냄새가. 그래서 모서리로 닦아요. 새로운 다운이는 삶은 것 같은 탈취 효과로 30번 닦아도 계속 상쾌해. 다운이 삶은 탈취 플러스. 새해엔 이거지. 행운 보고 주세요.
NCT 도영님 기부 감사합니다. 제가요? 행운버거는 먹기만 해도 기부가 돼? 세상 가장 맛있는 기부? 행운버거와 함께 하세요. 더 맛있어졌어. 지금 제 손과 손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60cm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60cm 때문에 무려 399세대가 아파트 입주를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불과 보름 남겨두고 통보를 받아서 입주 예정자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1월 12일 첫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 그런데 이곳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이랬었는데 막상 이게 한시로 와서 보니까 내 집인데도 못 들어가. 왜요? 지금 놔두서 오빠는 울고 난리예요. 애 데리고 어디로 짐을 어디다 옮기냐. 서울에서 오는 건데 거기서 전세 날짜를 서로 맞췄거든요. 지금 이곳이 김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입주민들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이죠? 무슨 일일까? 찾아간 조합 관계자로부터 이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한 높이가 57.86인데 네? 58.490 그러니까 이게 약 63cm가 초과됐다 이거죠. 기존 설계보다 63cm를 높게 지었을 뿐인데 입주가 불어든 이유 인근 공항의 비행기로 인한 고도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도 제한 때문에 입주를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아파트. 문제가 된 옥상에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0cm 이상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고도 제한에 걸려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높이죠? 네, 지금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고도 제한이 뭐길래 약 60cm의 차이만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고도 제한이라는 것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갖다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항 시설법에서 이런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활주로가 되게 길이가 3km에서 4km 정도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4km의 어떤 이런 반원을 그리게 되는데 밑에 해발고도 57.86m 현재 그 위치 안에까지는 어떤 그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가 이착륙도 하지만 선회도 하거든요, 이게요. 이 선회하는 과정에서 57.86m 이상은 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에 지자체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가 김포공항하고 연접되어 있고 약 4km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근의 아파트가 이렇게 높이를 초과한 사례도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네. 취재 도중 현장에서 어렵게 시공사 관계자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대책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요? 저도 지금 결론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체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공사 측은 고도 제한 높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모르시고 계셨던 겁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아예 그럼 사실을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중공에서 그때 지금 그때 확인해 준 거예요. 설계 단계 때 알았을 텐데 나중에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알고 있지 않았어요. 60cm가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19년 11월경에 김포시에서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를 요청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는 제한 높이가 50.86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 제한 높이를 잘 준수해서 하셔라라고 저희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으니까요. 네, 작년 12월에 보낸 준공 불허 의견 공문을 포함해서 2차례 내용을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했다는 시공사 입장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설계는 문제가 없던 상황. 네, 입주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시공 실수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입주 예정자들은 황당할 뿐입니다. 지금 1월 말에 집 빼야 되는데 네. 입주 못하면 뭐 애기랑 같이
이 추운 날에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 싶거든요. 입주 시점에서 이러는 게 무슨 장난 같기도 하고 뭐 이게 현실감이 오진 않아요. 제가 이미 저희 집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들어오시고 저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이 엄동사당에. 8개도 무려 399세대가 입주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높이가 초과된 약 60cm 부분만 시공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옥탑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그 설비가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 옥탑층 안에 있는 어떤 기계의 크기들 그리고 이제 여유 공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못해도 뭐 6개월에서 실은 한 9개월 이상 이 정도는 더 아마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법적 보상은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62조 2항에 그 시공사의 기책으로 입주민의 그 입주가 지연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시공사의 기책으로 입주가 지연이 됐으니까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의 지체 상감을 청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시공사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산에 대해서 해결 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네. 해결하려고 있으니까. 그래요. 공사나 아니면 시청에서도 어떻게 뭐 도움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협의 중에 있어요. 협의 중에. 그럼 12일까지는 어떻게 아직은 모르시는 건가요? 그거는 뭐 아직까지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꿈꾸던 이들에게 들이닥친 시련. 왜 그들이 이런 시련을 감당해야 하는지 책임 유무를 가리고 반드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보 힘들지? 저 내가 할게. 나 괜찮아. 아이 괜찮아 내가 할게. 계세요? 저기요. 경찰이죠. 저희 옆 가게가 며칠 동안 문을 안 열어서요. 좀 뭔가 이상하거든요? 벼랑간 종적을 감춰버린 주점 주인 부부. 단순 실종인 줄만 알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정황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인근 점포 사장은 부부가 실종 직전 불화를 겪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신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거 의처증이에요? 알아요? 의처증? 아니 말 다 했어 지금? 그만하세요. 서로에게 살갑게 그지없었던 부부가 하루가 머다시피 다툰 이유는 뭘까?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진짜 바보예요. 아내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배신당했어요. 아내에게 몹시 격분해 있었던 남편. 실종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심한 다툼 이후 모습을 감춘 부부. 모종의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었죠. 20살가량 나이 차이가 있던 부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다는데요. 결제 좀 했어요. 아 그래? 자. 적지 않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확신에 나와 결혼해달라 청혼하게 된 남편.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만난다고 여기저기서 흉보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요 나 당신한테 진짜 진심이에요.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두 사람. 남편의 아낌없는 외조가 이어졌는데요. 하나 둘 셋 짜잔. 마음에 들어? 여기 당신 거야. 아이고. 아내가 운영하고 있던 주점 역시 남편이 마련해준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사라진 부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부부의 집을 찾아간 경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맞닥뜨린 것은 싸늘한 주검이 된 아내였습니다. 피해자에게서 골절상이 다수 발견됐는데요. 허벅지 뼈까지 부러져 있던 것을 봐 심한 폭행 끝에 숨진 듯이 보였습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한 뒤 살해한 걸로 추정됐는데요. 원한 범죄임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걸까? 하지만 현관 근처에서 발견된 대량의 혈흔이 남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에게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남편,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범인에 대한 단서는 없었는데요. 설상가상 CCTV 역시 고장난 상태라 사건 경위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망한 아내와 사라져버린 남편.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때 경찰서에 방문한 한 여성.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얼마 전 사망한 여성의 친구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뭡니까? 그 친구한테 내연남이 있었어요. 오셨어요, 사장님? 일찍 왔네? 네. 빼고 올게요. 네. 일찍 왔네요. 아내 내연남, 주점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코앞에 아내의 외도 상대를 두고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요. 너 맞지? 너 맞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진짜 얼마만이야. 어떻게 지내? 문제의 내연남은 아내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교제했던 남성이었는데요. 우연히 다시 만난 뒤에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응, 여보. 저 친구 만나고 있어요. 네, 금방 들어갈게요. 네. 뭐야, 벌써 가야 돼? 아쉬운데. 아, 내 의심받지 않고 우리가 매일 만날 방법이 생각났어. 뭔데? 아, 여보. 이번에 새로 뽑은 직원이에요. 인사해요, 우리 남편. 안녕하세요,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남편이 눈치를 챌까 조심한 것도 잠시.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들게 됐는데 나 먼저 갈 거니까 마무리 잘하고. 여보 나 간다. 들어가세요, 사장님. 뭐 하는 거야? 남편 돌아오면 어쩌려고 이래? 괜찮아. 저 사람 한 번 가게 나가면 다시 안 와. 아내와 내연남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는데요. 주점 인근에 원룸을 얻어서 퇴근 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빈도가 점점 잦아진 겁니다. 그런데 벼랑간 둘 사이 관계가 미묘해졌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내연남이 사건 발생일 직후 갑작스럽게 연락을 뚝 끊어버린 상황. 마치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루에도 수차례씩 사망 여성과 연락을 했었는데 사건 발생 직후 뚝 연락이 끊긴 이유가 뭡니까? 저 오해입니다, 형사님.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을 뿐이라니까요. 사건 발생 하루 전. 왜 이래? 남편이 아무래도 눈치챈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인데 어차피 언젠가 끝날 관계였잖아. 정말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럼 사건 발생 추정 시각에는 어디서 뭘 했습니까? 왜 자꾸 엄한 사람을 범인 취급해요? 장기간 이어온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과연 말 한마디에 정리할 수 있었을까? 수사 중 또 다른 용의자를 발견한 경찰. 실종된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전. 나랑 이혼해줘. 당신한테는 진짜 면목 없어. 대신 우리 딸 유학 비용만큼은 책임지고 돼. 알았어? 피해자와의 결혼이 재혼이었던 남편.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찾아왔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한 달에 수백만씩 도대체 어디로 돈을 보내는 거냐고. 내 딸 지금 해외 유학 중이잖아. 난 용납 못해요. 그 돈 보내는 거 그만두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니, 여보! 여보! 딸. 아빠가 진짜 미안한데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제발 부탁이야. 나 졸업할 때까지만 도와주라. 취업해서 갚을게. 딸, 미안해. 언제까지 손 벌리고 살 거예요?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이 있는 건데. 그만하세요. 여보 가자. 아빠. 유학비 지원을 끊도록 종용한 사망 여성과 자신을 외면한 아버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원한이 컸을 걸로 추정됐습니다. 분명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던 딸. 원망이 사리로 돌변했던 건 아니에요. 당신 유학비 지원을 끊게 만든 사람이 사망 여성이라고 생각해 원한을 품고 있었죠. 형사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뭐 죽이고 싶을 만큼 믿긴 했어요. 근데 저 혼자 두 사람을 제압할 수 있겠어요? 엉뚱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거라고요. 에? 사건 발생 시각 어디서 뭘 했는지 결백을 입증할 알리바이는 없는 상황. 실종된 남편의 전처를 찾아간 경찰은 몹시 수상한 정황과 마주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따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에 따님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내 딸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나랑 있었다니까요. 가세요.
혹시 모녀가 공모한 범죄는 아닙니다. 딸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 조회 결과 사건 발생 직후 의미심장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냈음이 확인돼 범인이란 심증이 짙어졌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사건 발생 시각에 딸의 알리바이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상황. 딸에게 만약 범행의 조력자가 있었다면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발견된 남편. 곳곳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한 대포 차량이 손발이 결박된 남편을 도로에 버리고 도주하는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대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충격적인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쓰러진 아내에게 황급히 다가간 순간 여보 정신 차려봐, 여보. 등 뒤로 접근해 둔기를 휘두른 범인. 아우 머리야. 이거 어디야?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누구세요? 근데 목소리는 낯이 익었는데. 목소리요? 그 주점 직원 목소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부부 갈등 한가운데 있던 아내의 내연남,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안대를 쓰고 있어서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주점 직원의 목소리와 흡사했다는 남편의 진술. 치정이 동기로 작용한 범죄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내연남.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유일한 인물인 피해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이한 소견이 하나 입수됩니다. 사망 여성의 남편 상처가 왼쪽에 집중돼 있어요. 왼쪽이요? 골절상이 좌측에 집중돼 있던 남편. 자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의료기라고 확인해봤는데 그 출혈이 되면 잘 멈추지 않는 혈우병 환자예요. 혈우병 환자인 남편이 대량 출혈로 생존한 것 역시 석연치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남편의 혈흔을 감식한 결과 혈소판이 없다는 것이 확인돼 사전에 미리 뽑아뒀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혈소판은 보통 혈액 1 마이크로리터 안에 보통 15만에서 45만 정도의 혈소판이 있는데요. 체열을 한 다음에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파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이 혈구 성분이 있는지가 미리 뽑아둔 건지 아니면 손상 당시에 발생한 건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체외로 빠져나온 혈액의 구성 성분이 손상되는 용혈 현상 정도로 볼 때 최소 35시간 전 체열된 피였습니다. 자신의 혈흔을 현장에 흩뿌린 남편.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당신 혈은 사전에 뽑아둔 것이라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진심으로 사랑해서 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갈 테니까 정리하고 들어가. 들어가. 지갑. 아유. 우연히 외도 현장을 목격한 범인. 아내의 뒤를 밟은 끝에 주점 인근의 원룸까지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극도의 배신감에 사로잡혀 차근차근 완전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은 자신의 혈액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혈우병을 앓고 있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매일같이 조금씩 피를 뽑아 사건 당일에 이르렀습니다. 복수심이 이성을 집어삼켰던 겁니다. 미안해 오늘 내가 좀 늦었죠. 당신 내가 진짜 모르는 줄 알았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은 마치 납치당한 것처럼 사건 현장을 조작한 겁니다. 제 손발 묶어서 눈 가려서 길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오직 복수를 위해 매일같이 뽑아낸 피. 한때는 붉고 뜨거웠으나 끝내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의 출혈과도 같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으킨 사고도 아닌데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아주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네, 심지어 이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핫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나도 모르는 사고 소식과 함께 도착한 소장. 사고로 발생한 배상금을 내라는 건데요.
두 건의 소장에 적혀 있는 금액은 약 400만 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자동차 보험에 대한 구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차도 소유해 보신 적이 없고 면허도 있어 보신 적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영문 모를 사고에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어제도 보험회사에서 뭐가 날라와갖고 그냥 막 하루 종일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달달달달달달 떨었어요. 소장 날라왔을 때 어머니가 겁나서 저를 보여주신 거죠. 내용 보니까 가입에 동의하지도 않은 명의 도용에 의한 자동차 보험이었는데 사고 처리가 어머니 이름으로 됐다는 말씀. 계약서에 서명까지 돼 있는 가운데 대체 누가 면허도 없는 70대 노인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걸까요? 친목계원이셨고 한 7, 8년, 10년 정도는 알고 지낸 사이 저희 어머니 신분증을 그 몇 년 전인가 해외여행을 뭐 간다고 서류 내라고 했을 때 어머니 신분증을 내셨었고 그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책임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필수 보험 중에 하나인 책임보험에 이용한 것. 가해자는 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던 걸까? 사고 이력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안 받으려고 거절을 하는, 운전해야 되니까 타인 명의로도 가입. 차량하고 저희 엄마를 매칭해버리고 좀 차는 보험이 가입된 거잖아요. 그렇게 운전하려고. 명의 도용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이 피해자의 그 가입 서류나 서명 같은 거 다 위조해가지고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문서 위조거든요. 보험업법에서도 이렇게 관리 소홀이나 이렇게 그 보험 모집인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연락조차 되지 않는데요. 첫 번째 소장은 안 내면 차 앞 들어온다 막 그러니까 저희 몰래 그냥 돈을 내셨어요. 이미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 바라는 건 하나뿐이라고요.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는 그냥 본인들이 감당하셔라. 그게 원하는 전부 다이고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끙끙 앓던 어머니가 더 걱정이라는 아들. 시간이 한 3달, 4달이잖아요. 얼마나 이거 동안 말도 못하고 이거 날아왔을 때 얼마나 놀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 팔순 어르신이 그러셨겠어요. 참 안타깝죠 사실. 지난 12월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한우 농가인데요. 이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여기서 키웠거든. 땡기는 신문에 막 나가버렸어. 이른 새벽 암소 한 마리가 탈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20일 날 새벽이지. 너무 추워가지고 한 3일 동안 너무 걱정되더라고. 이 추워가 죽으면 짜겠나 싶어가지고. 탈출한 소는 축사 뒤에 있던 야산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연락이 왔어. 소가 지금 집에 새벽 3시경에 탈출됐는데 이 소가 없어졌다. 23명을 좀 동원해가 이제 산 정상에서 수색하겠다. 축사문이 열린 찰나의 순간 막을 틈도 없이 나가버린 건데요. 하루가 그 소 출하하는 날 2시 반쪽에 넘게 왔더래. 소실로 차에 걸어가 땡겨 줄로. 우리 이제 저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난간나이도 한 마리만 싣고 가야 되는데 사고 안 가는 거야. 그날 그 틈새 우리 소는 달라pis어. 하필이면 경사가 가파른 뒷산으로 도망친 상황. 다치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한데요. 며칠간의 수색이 이어졌지만 소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연세가 지금 80세가 넘으신 노부부 아닙니까? 그럼 자식처럼 키운 소거든. 암송아지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소식을 들은 소방대원들까지 합류해서 수색을 도왔는데요. 드론까지 띄워 산을 수색해본 결과 숨어있던 소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보이죠? 이거 봐. 이거 봐. 좀 소발자국이다. 이게. 발자국을 쫓아서 추격에 나선 상황. 정상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데요. 소가 할아버지와 우리 직원들이 추적을 하니까 자꾸 산정상은 지금 산정상이잖아요. 굉장히 높잖아 지금. 정상으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 정상으로 도망친 가운데 14일 동안 계속된 추격전에 건강 상태도 아주 걱정됩니다. 수색 15일차, 이른 아침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니까 여기에 있더라고. 여기. 예. 여기서 이제 이 소들하고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살짝 야윈 모습으로 나타난 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곁을 맴돌기 시작하는데요. 남의 집을 누비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죠? 이 소는 또 놀래가지고 저 사이도 도망가려는 거예요. 저 사이. 이래가 우리 수의사가 마취 주사를 놔가지고 좀 소가 안정되게 이제 끌고 나오게 된 거죠. 소가 이제 무사히 축사로 돌아온 소를 보고 안도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할머니 기분 좋습니까? 다행히 큰 이상도 없고 아주 건강하다고 하네요. 송아지가 무사히 돌아온 1월 4일, 할머니는 새로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기뻐했습니다. 아 희망 요새 희망을 주잖아요. 이번에 들어가지고 희망이를 새로 지었어 이름. 이번에 새로 지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이 새 들어오니까 좀 희망이 좀 비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암송아지 희망이의 가출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희망이를 향한 할머니의 애틋한 마음도 더 커졌다고요. 그냥 새끼 노트를 키우지 뭐 새끼 낳아야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의견이 또 다른 것 같은데요. 내가 힘이 없으면 못 내요. 뭐 이거는 내 보내는데. 안 보내지. 안 보내는데. 희망이가 잘 커가지고 이름값을 하면 좋겠어. 희망이와 같이 살고 싶은 할머니와 힘들다는 할아버지.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이죠? 무사히 돌아온 희망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겨울이면 한숨이 깊어진다는 집입니다. 두 아이를 둔 엄마 박성애 씨, 무엇이 그리 걱정이실까요?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콧물이랑 기침 이걸 계속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겨우내 달고 사는 감기 때문에 약 종류만도 셀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중 가장 속 썩이는 것을 고르라면 약을 먹어도 떨어질 기미가 없는 콧물이라고 합니다. 너무 막 계속 푸니까 빨개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니까 넘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들을 주변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까요? 콧물이 날 때 푸는 것보다 삼키는 게 건강에 훨씬 좋다. 자칫 잘못 풀면 중이염만 걸린다더라 흉흉한 소문도 무성하다는데요. 춥고 건조한 겨울철 코감기에 걸렸다면 코를 풀어야 할까요? 삼켜야 할까요? 궁금하네요. 원래 이제 콧물이 우리 비강 안쪽에는 섬모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털 같은 섬모들이 외부 이물질을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작용을 하는데 코 속 섬모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이물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정방향과 역방향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숨을 들이마시는 방향이 정방향이라면 코를 푸는 건 당연히 역방향이겠죠. 논란의 중심이 된 방향에 집중해봤습니다. 세게 풀어나는 행위 자체가 코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공기의 흐름,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유속이 빨라진 그 주변의 점막이 실제로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코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코 점막이 더 비대해지기 때문에 비대해진 점막은 결국에는 더 불편감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점막이 비대해지면 콧물의 양은 더욱 많아지는데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매일 약 1리터씩 생성된다는 콧물 꼭 필요한 걸까요? 코라는 구조라는 게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게 되고 이 흡입한 공기가 적당한 습도로 폐까지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습도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단 콧물이 필요하고요. 의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콧물이 훨씬 많다는 거고요. 실제로도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고. 항균이랑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염증 관련 요소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저 소문만 믿고 안심하기엔 꺼림칙한 데도 있는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코에 병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코를 넘기는 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콧물을 삼키면 건강에 좋을 리 없을 것 같다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몸이 어떤 이물질을 만났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몸에서 자연스럽게 콧물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오죽하면 일각에선 생체 방어 물질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 콧물 자체 내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위까지 잘 도달을 하게 되면 다 중화가 되기 때문에 위액에 의해서 그게 몸에 해로운 건 없어요. 해롭긴커녕 몸속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콧물이 싹 다 없애줄 수 있다. 조금 찝찝해도 두 눈 딱 감고 삼켜야 할까요? 근데 하지만 그러나 그게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감염성 콧물은 당연히 거기에 균도 있고 존재하니까 문제가 될 거고 색깔이나 점성에 따라 원인은 천차만별. 소위 맑은 콧물과 누런 콧물을 실내로 들 수 있겠네요. 콧물이 염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끈끈해지거나 하면 그때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곳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인후두염 그리고 편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누런 코라면 그런 균들이 이제 내가 삼키게 되게 되는 경우에는 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장 감기, 배탈이나 설사가 같이 나는 원인도 그런 것들을 많이 삼켜서 될 수가 있고 만약 누르무레하고 걸쭉한 상태라면 세균 감염을 의심해봐야 한다는데요. 훌쩍 들이마시는 건 당연히 금물이죠. 배농을 하는 게 치료의 제일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코를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면 독이 될 수도 있죠. 염증성 콧물이 만약에 코 안에 있다 그러면 걔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센 압력으로 장시간 동안 반복해서 코를 풀다 보면 귀 안쪽으로 염증이 파급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관 자체가 넓고 그다음에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코를 푸는 행위 자체가 이 코를 풀다가 앞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서 귀 쪽으로 이제 그런 코에 분비물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중이염을 유발하니까 어른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은 내가 푼 코가 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관의 길이는 약 3.5cm. 하지만 소아의 경우는 다른데요. 길이는 짧고 통로는 넓고 수평의 형태를 띠고 있죠.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인지 중이염으로 실제 병원을 찾는 환자도 많다네요. 그래도 어른들은 괜찮은 거죠?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코를 풀 때 한 번에 한쪽씩 막고 적당한 압력으로 코를 푸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코가 어쨌든 콧물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 콧물이 나오는 상황은 콧살이 붓게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어 있으니까 코가 더 막히는 거예요. 콧물 때문에도 막히지만. 그러면 어쨌든 콧살의 붓기를 좀 뺀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좋을 텐데 콧살의 붓기를 빠르게 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척이에요. 코 속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꽤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이거를 꼭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삼키는 게 낫냐 아니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상황이 어떻든 변하지 않는 사실도 있는데요. 너무 세게 풀면 안 푸는 이만 못하다. 자, 다음은 코감기가 뚝 떨어질 꿀팁 소개할게요. 온도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유지하도록 하고 족욕이나 반신욕이 좀 도움이 됩니다. 예,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반신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코로 혈류가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코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족욕을 못하는 경우에는 꼭 양말을 신고 있어라 또는 슬리퍼를 신고 있어라.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좀 차갑게 한 상태에서 슬리퍼나 양말을 신고 있게 되면은 비염에 매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겨울철 콧물 감기의 결정적 요인은 흔히 밀폐된 실내라고 하죠. 적절한 환기와 습도 유지는 필수입니다. 최근 여수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이 밤바다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이것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달달하고도 쫀득한 식감으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것. 힌트를 드리자면 새 부리처럼 생겼다는 건데 너무 쉽죠? 이게 뭔지 여수로 지금 가보시죠.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에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제철 맞은 바다의 보물을 찾아 나선 곳, 전라남도 여수시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이것을 먹기 위해 전국의 미식가들이 여수로 몰렸는데요. 맛이 끝내줍니다. 모두 이것을 먹으러 왔다는데요. 이야. 신기하게 생겼어요. 제가 좋아하는구나. 새족이에요. 새족이요?
새 불이 닮았다 해서 새조개랍니다. 너무 맛있죠. 조개 중에 으뜸이죠. 조개살이 새 부리와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새조개라고 불리는데요. 재밌죠? 여수 새조개는 12월부터 3월까지 채취합니다. 새 부리 모양이 조개 발인데요. 한 번 뜰 때 2, 3m나 이동해서 물속에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새조개라고도 한다고요. 부드럽고 감칠맛 뛰어난 새조개. 한 번 맛보고 나면 이 계절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답니다. 먹을 수 있는 별미예요.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맛있어요. 씹을수록 이 고소한 향이 입안에 돋아요.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여수 새조개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 자, 손질된 싱싱한 새조개인데요. 새조개 회로 바로 맛보는 겁니다. 신선한 새조개일수록 다리 부분이 이렇게 갈색이라고요. 초장에만 찍어도 맛있겠죠? 달달하죠? 식감 대박이네. 바다 단맛이 나요. 추천씨가 말하는 바다 단맛이 나는 새조개를 소개할 다음 요리. 새조개의 탱글한 식감을 배로 느낄 수 있는 새조개 샤브샤브입니다. 여수 돌산에서 난 냉이랑 시금치를 넣고 함께 끓이는데요. 정말 향긋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돌산에서 나오는 시금치하고 예, 이게 되게 달거든요. 이렇게 가했다가. 예. 냉이와 새조개는 찰떡궁합인데요. 냉이의 향긋함과 새조개의 바다향이 함께 어우러져 육지와 바다의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답니다. 아우 냉이 향이. 달짝지근해. 환상궁합이네. 냉이의 향긋함과 이 새조개 쫄깃쫄깃하고 이 고소한 식감. 와 이거.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이게. 어디 싼 가격은 아니에요. 100만 원이 넘어요. 한 가구에. 한 가구에? 새조개 한 상자는 55kg 정도입니다. 와, 가격도 상당하겠는데요. 지금 시작은 새조개예요. 새조개요. 잘한다, 잘해. 새조개는 어떻게 잡는 걸까요? 채취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양식이 안 되고 순수한 자연산 바다의 로또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로또. 그럼 로또 잡으러 가볼까요? 일하시는 분들도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작업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렇게 30여 분을 달려갑니다. 바다에 떠있는 작업장에 도착했는데요. 어떻게 잡을까요? 쉴 틈 없이 바로 작업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채취한 새조개는 바로 선별해야 하는데요. 새조개 채취를 하러 나갔던 배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왔고 여기도 왔고 저기도 왔고 계속 밀려 있어 이제 배가. 각각의 배들이 잡아온 새조개를 한 곳에 모읍니다. 정말 많이 잡혔는데요. 7척의 배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신이 없습니다. 또 온다. 진짜 실수 없이 오는구나. 자, 추천시의 첫 번째 미션은 새조개가 가득 담긴 그물을 잡는 겁니다. 바다에서 잡힌 조개들이 쏟아지는데요. 새조개가 잔뜩 들어있어요. 잡았다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조개는 껍질이 아주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뻘을 튀지 않고 그대로 반지선에 와서 다 이렇게 물을 뿌려서 씻어내야지만 파손이 되질 않습니다. 상품성을 위해서. 이렇게 주먹으로 내리치면 바로 깨질 정도로 껍데기가 정말 약한데요. 새조개 껍질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온전한 것들을 선별합니다. 작업은 동이 틀 때까지도 계속되는데요. 골라놓은 온전한 새조개를 옮기는 것이 추천시의 두 번째 미션. 꽤 많은 양이 잡혔는데요. 맛있는 새조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공이 들어가죠. 벌써 2시간째 잠깐 새조개를 사이에. 나르는 추천시. 새조개가 엄청 많아. 어마어마한 양의 새조개가 잡혔습니다. 가격도 상당하겠는데요.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어머,
여기 사람 많은 것 봐. 요즘 대세 모르세요? 초1부터 모두 다 엘리하이.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공부 시작부터. 귀뚜라미 보일러 잘 쓰고 계시죠? 가스비 걱정 없으니까. 친환경이니까. 안전하니까. 소비자가 직접 추천하니까 잘 쓰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감기엔 콜대원, 몸살엔 레드, 기침엔 블루, 콧물엔 그린. 증상별로 색다르게 다짜고짜 콜대원. 좌반. 새벽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세족의 채취 현장. 과연 얼마나 잡혔나요? 26바구니는 되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그러면 작년에도 이만큼 잡혔어요? 작년 여기가 지금 한 12년, 3년 만에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12년, 13년 만에? 와, 로또네. 진짜 그러니까 로또네. 아, 이제 확 와닿네. 세족에는 예민해서 환경이 안 맞으면 죽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양식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네. 또 특이한 것은 세족의 안에 작은 개를 한 마리씩 볼 수 있는 건데요. 세족에는 암수 한 몸이라 이 개가 수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마치 꽃과 벌 같은 역할이죠. 신기해요. 정말 운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바다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지만이 이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년에 첫 해에 또 첫 달에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조업에 박차를 가해보는데요. 바닷속 새조개는 어떻게 잡는 걸까요? 새조개는 끝에 갈고리가 달린 조개 그물 형망을 이용해서 바닥에 있는 조개들을 잡는데요. 쉴 새 없이 새조개가 쏟아집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잡혔다고 해요. 긁어서 모으는구나. 아니, 오늘 수확량은 어느 정도인데요? 오늘 보면 한 100여 개에 대략 한 1억 되죠. 1억이요? 와. 한 상자에 100만 원이니까. 아, 새조개 최고! 새조개 조업 현장만의 특권입니다. 배에서 맛보는 특별한 새조개 요리인데요. 갓 잡은 새조개를 삶아 새조개 숙회 양념과 얼갈이 배추를 함께 버무린 새조개 무침. 아, 이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어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맛이라고요. 아, 맛있다. 힘든 작업이 끝나고 서로 먹여주며 동지애가 샘솟습니다. 아, 맛있다. 여기서밖에 못 먹는 거야, 이거요. 들어는 보셨나요? 새조개는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요. 바로 갓 잡아온 새조개와 관자, 그리고 차돌박이를 올린 삼합입니다. 이거 뭡니까? 제대로죠. 수천 씨 고생했으니까 입 크게 벌리고 좋은 건 다 들어갔네요. 새조개 삼합의 맛은 어떤 맛인가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거라 맛있어요. 이 계절이 지나기 전 제철에만 먹을 수 있는 새조개 먹으러 드시러 꼭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별난 게 있다는 서울의 한 구청. 에? 빈 공간에 손짓을 했을 뿐인데 신기하다고요? 대체 무슨 상황이죠? 직접적으로 안 돼도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손짓만 했을 뿐인데 제품 설명 화면이 넘어가죠?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기술들이 실현된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니까 바로 이 카메라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카메라의 비밀, 개발 회사에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특수 3D 카메라입니다. 3차원상에서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리킨다거나 사용자가 위치가 바뀌어도 항상 가리키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공간 터치 기술을 구현한 냉장고. 편의점에서 상용화 준비 중이죠. 굳이 문을 안 여닫아도 되거든요. 기존에 문을 뭐 한 5번 여닫았다라고 하면 한 번만 열고 마지막에 꺼내면 되기 때문에 전력 감소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에 대한 편의점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야, 신기합니다.
손님들한테 그 정보 제공이 충분히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막 열어놓고 사람들이 막 사니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 이게. 손가락만으로 영화 속 상상을 현실로 가져온 공간 터치 기술. 일상의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TV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리키면 켜고 끌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조명 색깔이 바뀌고 스피커에다 대고 이렇게 돌리면 볼륨을 키우고 줄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컴퓨터를 쓰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미래가 구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기술의 진화. 여기에도 아주 특별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AI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을 뿐인데 이렇게 다 피부 스캔해서 나이까지 알려주니까 그게 뭔가 최첨단 같고. 눈을 뜨고 한 번, 눈을 감고 한 번, 딱 2번만 촬영하면 AI가 피부 나이를 분석해준다고요. 되게 좋은 좋은데? 한 살 어려졌어요. 부러워요. 모공과 피지, 다크서클 등 7개 항목으로 나눠서 피부 상태를 진단해준다고요. 많이 높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피부 나이는 몇 살일까요? 다행히 어리게 나왔네요. 7점이야. 우와, 몰랐던 부분까지 피부 점수로 나타나니까 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닌데요. 제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들을 다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피부과에서 진단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 나이 배로 나왔잖아요. 24살 나왔어요. 올해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무려 400만 장의 피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진단을 내리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얼굴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쉽게 진단받고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은 이 두 회사, 공통점이 있다고요?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도움으로 정부의 R&D 지원 사업을 받아서 R&D, 즉 기술 개발 지원이 뒷받침돼서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었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우수기업 50곳을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에게는 맞춤 컨설팅과 개발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죠. 이런 R&D 지원은 신규 고용과 수출 등 경제적인 성과로 쭉 이어졌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 선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때 R&D 지원 자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 덕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전시회 CES에서 두 기업 모두 수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게 정부의 R&D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를 보다 전략적,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딥테크, 초격차 등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글로벌 협력 R&D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느덧 가까운 미래가 된 신기술,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됩니다. 이 로고에는 새 차라는 뜻도 중고차라는 뜻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현대자동차라는 뜻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현대자동차, 현대 서티파이드, 현대인증 중고차.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여기 국물 앞에선 국물도 없는 맛집이 있습니다. 쉽게 타협하자면 맛집의 고집 그대로. 더 미식 국물 요리.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촉촉함은 우러른 듯 탄탄함은 타고난 듯 진정된 게 타고난 피부상이로다. 아니, 우로스 한 건데? 한 통으로 완성한 남자의 피부 건강 올인원 우루오스. 가나 디저트에 깊이를 더하다. 프리미엄 가나. 대한민국 활동력의 시대. 호르반이 온다. 체력, 지구력, 회복력을 넘어 동물성 3종 세트의 힘으로 활동력 호르반면 돼. 활동력에 반하다. 호르반 한림제약. 오늘의 티타임이 기대되는 건 백도 씨의 깊이가 좋아서, 깔끔한 물맛이 좋아서, 이토록 깊고 섬세한 쿠쿠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 네, 어제는 전국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었는데요. 네. 오늘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눈은 그쳤고요. 하지만 충북과 전북, 경상 내륙 등지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네.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도로에 살얼음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요. 네. 주행 전에 타이어 점검은 필수겠고요. 반드시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